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2025년 투자 전략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아무래도 2025년도에 대한 전망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핵심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우선 25년도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결국은 이 이익 전망치 자체가 하향 조정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하기가 좀 버겁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결국 이 이익 전망치가 얼마만큼 어느 기간 동안에 이익이 멈추느냐, 하향 조정이 마무리가 좀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내년 1분기 정도면 그래도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미국 쪽 시장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코인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수급 쪽으로 봐도 외국인 쪽이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제일 많이 매수했을 때가 7월 달이었습니다. 7월 달까지 약 26조 정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대부분의 외국인 매도는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습니다. 20조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미국 쪽이나 코인 시장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밸류는 좀 높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밸류가 좀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코인 쪽 시장은 뭐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가 없죠. 이슈나 이런 부분들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은 이 이탈된 자금들이 시장이 좀 상당히 안 좋게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국내 투자 자금은 다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언제? 25년도에. 그리고 지수는 박스권으로 예상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간에 지수가 신저점을 찍었을 때 12월 중순경에 신저점을 찍었었죠. 그때 한창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코스피 부분들에 있어서 2000포인트 얘기를 하는 방송들이 있었습니다. 차트만 징그럽게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350포인트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PB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0.83배 이하입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 그리고 올해 저점을 찍었을 때의 PBR은 0.83배 수준이었어요. 0.83배 수준이었고 이 구간에서는 항상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이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줄 거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 20년 동안 지수가 밀렸었죠. 그때 일본의 PER은 약 70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PER 8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일본과 비교를 하는 것도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결국 지수 하단은 2350에서 상단은 2800포인트 정도 박스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PBR 2800은 PBR 1배가 안 돼요. 약 한 0.95배 정도 수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수준이 좀 되지 않을까. 결론은 박스권이라는 시장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의 수익률이 좀 더 좋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죠. 자금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중소형주들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필요 없고 수급적인 이슈로 계속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25년도에는 그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단계에 넘어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단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테마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즉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 테마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25년도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환율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에 대한 추이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고객 예탁금과 지수는 동행을 합니다.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지수도 같이 올라가요. 고객 예탁금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지수도 같이 밀립니다. 즉 지수와 고객 예탁금은 동행하는 관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50조대 초반이죠. 이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줘야 됩니다. 근데 아마 늘어날 거예요. 언제부터? 배당락 이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 25년도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과 고객 예탁금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종목의 선정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 이 부분들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년에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지 이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 24년도 같은 경우는 26조 대까지 매수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연말에 들어갔을 때는 매수한 게 거의 없어요. 그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의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업종 대표주들은 외국인들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성장을 하거나 잠시 주춤을 하거나 이런 섹터들이나 업종 대표주들, 뭐 가치주들이나 배당주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비중을 많이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매물을 조금 가볍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외국인 쪽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기술적 흐름들에 있어서의 방향성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추종하는, 제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기술적인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추세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평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죠. 정배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시세는 정배열에서 나온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의 시장 정배열인가요? 역배열인가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한 부분들이죠. 지금 시장 코스피 시장은 역배열입니다. 정배열이 아니에요. 일봉상에 놓고 봤을 때도 정배열이 아니고요. 주봉도 아닙니다. 월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조정 국면이죠.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정배열이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시장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종목 선정이 되게 까다롭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봉과 주봉 그리고 특히나 월봉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보게 되면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어떤 업종이나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정배열 구간, 특히나 이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제일 투자하기에 적합합니다. 자, 제가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국내 증시에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차차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지수를 한번 보세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확연하게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정배열이죠. 정배열입니다. 보게 되면 빨간색 선, 초록색 선, 그다음에 노란색 선이 있어요. 빨간색 선은 요 21선, 초록색 선은 61선이에요. 그리고 노란색 선은 121선입니다. 자, 정배열 구간에서는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요. 근데 22년도, 21년도 때 하반기 때부터 22년도 때까지 상당히 힘들었죠. 그때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역배열이었습니다. 역배열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돌아섰습니다. 22년도 연말부터 돌아서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시장의 체감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정배열 구간에 있었을 때 시장의 흐름들이 좋았다는 거고 체감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24년도도 하반기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7월 달 이후부터는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는 역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즉 정배열 구간에는 체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역배열 구간에서는 체감이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를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 단기와 중장기는 다르겠죠. 단기는 기술적 흐름들에 있어서의 우선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중장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단기는 비싸게 사서 좀 더 비싸게 파는 거고 그게 시세 차익이고 중장기는 최대한 싸게 사는 거 이게 중장기예요. 다만 이 부분들에서 차이점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즉 단기는 짧게죠. 여긴 스윙도 들어가겠죠. 중장기는 최대한 싸게. 그러면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한다면 역배열 권역에서 있었을 때가 가장 싸겠죠. 자, 지수 전망을 얘기를 했을 때 PBR 0.3배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PBR 0.3배 권역에 있었을 때는 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때, 여기, 그리고 12월 달, 여기가 모두 다 0.83배였습니다. PBR 기준으로. 그러면 요만큼 먹을 수 있죠. 요만큼 먹을 수 있고 이만큼 먹을 수가 있겠죠. 이게 내년도 시장에 먹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밸류적으로 보나 이슈적인 부분들로 보나 시장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년 시장은 나쁜 부분들보다 더 좋은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선정에 대한 방법, 이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아마 되게 단순할 거예요.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게. 주식은 단순하게 하는 게 좋을 거거든요. 자, 뭐냐면 종목을 선정을 하는데 뭔가 노하우가 있고 뭔가 이 비밀스러운 뭔가가 있고 다 뻥쟁이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기업에 있어서의 실적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있어서 수급.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서 타이밍을 잡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타이밍을 보고 어디에서 매수를 할까? 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어디에서 할까?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했던 기업들 그리고 올해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놨네요. 설명 안 해놓은 줄 알았는데 실적과 이슈 수급 3박자의 조합이 좀 필요하죠. 내년도에는 테마 장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서 일단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 다 적어야 돼요. 다. 뭐가 있어요? 대선 있죠. 대선 하게 되면 또 인맥주, 무슨 명, 훈,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괜히 그거에다가 물립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책적인 부분들. 그러면 뭐가 있죠? 고령화, 그 다음에 출산,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출산, 그 다음에 고령.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여기다 또 하게 되면 뭐 교육 이런 건데 그것만 필요 없고 요 정도만 보세요. 테마 일단 대선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뭐 있어요? 여기에 줄줄이 우주선 쏘죠. 누리호 발사 있죠. 그리고 매 분기마다 위성 쏠 거예요. 4.25 사업에 내년까지 해서 아마 위성 3기를 또 추가적으로 쏠 겁니다. 거기에다가 위성 발사도 있고요. 그럼 요거 우주항공이죠. 우주항공이 있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미국에서 누가 밀어주죠? 머스크. 요게 있죠. 그럼 이런 테마도 탈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 뭐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일정인데 문제는 대선은 일정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우주선 발사도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일정이 점점 다가올수록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대선 쪽으로 보게 되면 가장 짧은 테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걸 보게 된다라면 내년 1분기 이내에는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딱 시간적인 틀을 놓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게 테마의 일정 체크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요거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는 정배열 초입.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초입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적 흐름상에 있어서 매집에 대한 흔적, 그리고 거래량. 요 부분들이 매집에 대한 체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또 얘기도 있어요. 우리는 보니까 뭐 주포보다 싸게 샀네, 뭐 했네, 막 그런 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주포보다 싸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래도 싸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 왜냐? 뭐 CB라든가 BW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자, VT 아시죠? 화장품. 저 밖에서도 안 돼요. 전 VT 화장품 관련주인지 몰랐습니다. 왜? 저는 화장품 안 쓰거든요. 자, 보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봐보세요. 매출액도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2,400억, 2,900억, 4,300억, 4,900억, 5,600억. 거기에다 중요한 거 실적. 21년도에 264억, 이거 잠깐 줄어들었어요. 22년도에 236억, 그리고 455억, 1,134억, 1,482억, 1,712억. 계속 늘어나죠. 뭐가 늘어나죠? 실적이 늘어나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늘어납니다. 일단 24년도, 25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없어요. 요거 애널들은 뭐 하나? 이런 거 커버 안 하고 실적이 좋음에도 전망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얼만큼 나올 거다? 이 부분들을 모르는 거죠. 결국은 매출과 실적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런 건 매수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들은 어떻게 된가 한번 보세요. VT, 일봉과 주봉과 월봉 차트죠. 일봉, 주봉입니다. 월봉이에요. 자, 시세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죠?
정배열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자, 월봉상의 정배열은 23년도부터 나왔습니다. 23년. 주봉의 정배열은 마찬가지로 23년도부터 나왔어요. 일봉의 정배열은 조금 일찍 나왔죠. 그러면 먼저 들어가 있다가 털리고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일봉과 주봉과 월봉이 같이 정배열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시세의 흐름들이 상당합니다. 두 번째, 뭘 보자고 했죠? 거래량. 일봉상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불쑥불쑥 큰 거래량이 나왔죠. 주봉이나 월봉이나 똑같아요. 근데 월봉 차트를 보면 요 구간대 이미 20년도, 21년도에 보게 되면 이미 거래량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2년도에 소강 상태 들었다가 23년도에 드러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큰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즉, 거래량이 미리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움직임이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좋은 상태인데 차트를 딱 보니까 안 움직였어요. 그런 종목은 매수랍니다. 매수라면 수익이 날 수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방송 말미에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종목군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들 아시는 기업이죠. 방산 섹터, K9, 그 다음에 천무, 그죠? 위성도 있죠. 자, 실적 보세요. 19년도부터 20년도 늘어나고 21년도 2,700억, 2,400억, 4,000억, 23년도에 6,900억, 24년도에 1조 3천억. 25년도 예상치가 25, 26년 1조 5천억, 1조 7천억입니다. 저희가 투자한 게 20년도 요때 투자를 했어요. 21년도 죽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어요. 우리 목표가 30만 원 보고 투자하자. 그래서 매수한 단가가 5만 원대. 지금 30만 원 훌쩍 뛰어 넘어갔죠.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가는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매수라고요. 남들 뭐 10% 먹었네, 20% 먹었네. 그거 푼돈 갖다 돈 안 됩니다. 투자를 해야 돈 되지. 그냥 나 배고파, 점심 먹고 싶어, 단타. 나 차 살 거야, 집 살 거야, 투자. 이렇게 해야 돈 법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나 봅시다. 저희가 매수를 어디에서 했냐. 여기 안 나오네요, 일봉. 주봉, 여기서 나오네요. 여기에서 매수했어요. 여기에서 매수했는데 5만 원대에 매수했거든요. 요 별로 안 보이죠? 이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갔었어요. 투자했는데 마이너스만 찍히고 올라가진 않는다고. 자, 22년도가 여기입니다. 21년도, 22년도가 정배열이죠. 주봉, 정배열이죠. 일봉은 이미 정배열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적이 나와요. 주가는 안 올라갔어요. 일봉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루 동안에 이슈가 생기니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봉과 월봉은 다르죠. 한 달에 캔들 하나가 생기는 게 월봉. 주봉은 일주일에 하나씩 조금 두네요. 근데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큰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30만 원이 목표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사서 5만 원대에 사서 그럼 6배 먹은 거죠. 그죠? 이런 걸 먹어야죠. 이런 거. 그래서 집 사고 차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 사잖아요. 그냥 점심값, 회식값, 술값 요걸로 끝납니다. 푼돈. 한 번에 매수라는 게 아니에요. 분할로 여러 번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겁니다. 즉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공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 서울경제TV에서 얘기를 해드리죠. 저 기업 탐방 갔다 왔어요. 이런 기업 괜찮아요.
다 서울경제에서 다 낱낱이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계속 시청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차트를 보니까 정배열 권역이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짧게. 알테오젠 저 사실 털렸어요. 그래서 성질이 많이 나는데 23년도 이때 그 연말에 갑작스럽게 변동성이 되게 컸었어요. 그때 못 참고 털렸습니다. 10% 먹었나? 10% 수익 내고 잘 먹었다. 그런데 날라갔어요. 어찌됐든 24년도 턴어라운드가 되죠. 25년도 230억, 26년도는 3,200억입니다. 아마 이거 예상치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오, 제약바이오 섹터는 제가 투자하기 제일 어려운 섹터입니다. 공부할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어려워요.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확인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머리가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했어요. 그래서 털렸습니다. 알테오젠 한번 봐보세요. 일봉과 주봉, 월봉일을 한번 보세요. 23년도에 털렸다고 그랬죠? 여기 정배열 권역이죠? 정배열. 23년도 여기 정배열로 딱 돌려 세우는 흐름들이었어요. 거래량이 이때 엄청나게 튀었죠? 20년도에. 그리고 나서 1년, 2년, 3년을 죽여놓고 올린 겁니다. 정배열이죠. 일봉도 보면 정배열. 여기에서 했다가 털렸습니다. 요만큼 찔끔 먹고. 근데 이게 이만큼 간 거예요. 투자. 저는 트레이딩. 그래서 점심값 먹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기업이. 결국은 이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냐 이 부분들을 얘기하기는 정답은 없어요. 성향이 중요합니다. 내 성향. 제가 아무리 단기로 뭐 점심값 푼돈 이 얘기를 해도 단기로 큰 부를 축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라고 해서 투자로 큰 부를 축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 다 직장인입니다. 단타 칠 수 있나요? 단타 치려고 화장실 가나요? 출근해갖고? 요즘 그런 투자자분들 많더라고요. 한국 주식은 안 보니까 잠깐 화장실 가서 코인 막 거래하고 있더라고요. 해봤자 물리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하니 조금 여유 있게 투자의 마인드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너무 빨리 오픈을 한 것 같은데 자, 일단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얍사박에도 기업의 이름을 안 적어놨네요. 이런 용의주도한 놈. 방송 끝까지 보라 이거죠. 그냥 바로 안 알려준다 이 얘기죠. 자, 23년도 때 적자였어요. 근데 24년도 웬열 800억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내년도 25년도 올해 실적 보니까 1,700억 100% 가까이 성장을 예상을 하죠. 그 이상이네요. 100% 성장 이상.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거의 80% 이상 성장을 해요. 21년도에 잠깐 950억 냈다가 죽었어요. 만약에 이 기업이 주가가 안 올랐다면 여러분들이라면 투자를 해보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100이면 90 또는 95 할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장이 욕 나오는 시장이 되면 못합니다. 그만큼 심리에 휘둘려요. 자, 제가 투자했던 기업이나 올해 많이 올랐던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린 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한번
끈질기게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실적은 분명히 좋아져요. 매출 늘어나고 올해 턴어라운드에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좋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기업들 다 좋았어요. 실적 좋고 다 좋았죠. 자, 이게 무슨 기업일까요? 아, 이런 종목 관심. 일봉과 주봉과 월봉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목에 언급이 없어요. 끝까지 보라 이 얘기잖아요. 월봉 정배열이네요. 그죠? 주봉 정배열이네요. 일봉 정배열에서 조정받고 있네요. 아, 이거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 정지 버튼 누르고 막 확대할 겁니다. 여기에 종목이 딱 써 있거든. 여기에 딱 써 있어요. 자, 실적 좋죠? 주가 못 올라갔죠? 주봉, 월봉, 초입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종목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이 뭐냐면 SK바이오팜이에요. 자, 이슈는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죠. 기술적 흐름상의 정배열 초입이라고 했어요. 요게 일봉과 주봉과 월봉이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턴어라운드 했죠? 작년에 적자였고 올해 좋아지고 25년도에 100% 이상 성장하고 26년도에 80% 이상 성장을 합니다.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거. 이슈는 미국의 약가 인하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SK바이오팜이 좋은 부분들이 뭐냐면 뇌전증 치료제가 있어요. 이 뇌전증 치료제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뇌전증 치료제의 미국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현지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들은 오히려 임상 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뇌전증 치료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주가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점점점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시장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자 차트를 보세요. 일봉은 조금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 5만 원대 있던 게 13만 원까지 올라갔네? 그러다가 10만 원까지 빠졌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우, 많이 올라갔네. 그죠? 근데 일봉 차트 보면 많이 올라간 게 맞아요. 근데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월봉 차트 보게 되면 27만 원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20년도에. 그러다가 5만 원대까지 이건 갈치요? 5만 원대까지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찔끔 머리를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만큼 더 갈 수 있을까? 자, 워런 버핏의 1년 평균 수익률은 20%가 안 됩니다. 이 종목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죠. 반등은 하락폭의 절반, 50%의 되돌림이 나옵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기업 아무리 못 가도 이 15만 원짜리 때까지는 갑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 50%. 이거 한 종목으로 수익 냈다. 여러분들은 워런 버핏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주식 고수가 되는 겁니다. 15만 원 기억하고 계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는 전략, 투자에 대한 마인드죠. 투자에 대한 부분들 한 번쯤은 해보세요. 조금씩 매수를 해서
15만 원이 되는 그날까지 그때 매도하셔가지고 새 차는 못 사겠구나. 억 단위로 하게 된다면 신차를 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조금 뭐 소액 들어가셨다 투자로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 용돈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딸내미 아들내미 용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 종목으로 방송은 마무리하게 되면 좀 섭하겠죠. 자, 다른 종목을 한번 보죠. 요거. 자, 이런 종목 관심. 진짜 단순하지 않나요? 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송 출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 참 너도 참 그렇다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인데 이거 기본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90%가 넘습니다. 자, 24년도 290억이에요. 거의 300억입니다. 25년도 353억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늘어나죠? 약 20% 조금 넘게 20% 넘게 올라가죠. 그 다음 26년도도 20%가 넘게 성장을 합니다. 매출도 계속 늘어나죠. 사상 최고의 실적을 만들고 있네요. 그러면 주가도 단순하게 보면 사상 최고가에 가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징그럽게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차트의 모양새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자, 일봉과 주봉, 월봉입니다. 추세가 그래도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량 거래가 20년도, 21년도에 터졌죠. 그래서 2년 동안 죽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죠. 일봉 차트를 보면 더 확연하게 늘어납니다. 연말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주봉을 보더라도 20년도, 21년도에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움직이고 거래량이 급감했죠. 그리고 나서 24년도 연말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배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못 샀습니다. 왜? 재료보다 놓쳤어요. 그래서 조정을 좀 깊게 받으면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자,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기업이에요. 조선업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조선주 좋죠. 조선업황 개선했다는 실적 증가예요. LNG선 발주 확대, 요게 수혜입니다. 그리고 정배열 추익 구간이죠. 자, 야, 너무 싸. 이 기업 너무 싸. 주가가 나는 좀 규모가 있고 괜찮은 거 사고 싶어. 그러면 피팅 업체 사시면 됩니다. 얘도 피팅 쪽이잖아요. 성광밴드 많이 올랐잖아요. 성광밴드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태광 이런 기업들 사면 됩니다. 성광밴드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광을 산다든가 아니면 LNG선에 있어서 보냉제, 요 보냉제 기업도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어요. 이런 쪽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요 조선업황 있죠? 미국 수혜주입니다. 트럼프 수혜주예요. 조선은 이제 방산으로 봐야 됩니다. 방산.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데 MRO 시장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한 해에 20조가 넘어요. 24조라고 그랬나 그랬을 겁니다. 20조. 20만 원도 아닌. 이게 우리나라 조선 쪽에 수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탑픽. 주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화. 그룹사들. 이쪽 잘 보셔야 돼요. 여전히. 트럼프 당선자하고도 인맥 관계가 좀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대기업 총수분들 중에 대기업 중에 트럼프 쪽에서 후원을 했던 그런 기업이 저는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계열사들은 잘 봐야 돼요. 근데 하나 에어로나 이런 애들 많이 갔잖아요. 하나 시스템, 아마 하나 시스템도 여기 있나? 해보고 만약에 없으면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벗어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엮어서 함께 볼 수 있다라는 점,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시 차트. 여러분들이라면 사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못 사겠습니다. 왜? 제가 기다렸던 단가가 4,000원대였거든요. 안 왔어요. 4,000원 초반이. 그래서 안 오면 안 사고요. 오면 살 겁니다. 안 오면 어떡하지? 종목 겁나게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 서울경제 보시면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이 있나 봅시다. 아유, 참 애가 참 이 채널 돌아가겠네. 현대엘리베이. 참 정직해요. 정직해. 자, 요거는 조금 이상하죠. 요거는. 자, 뭐가 이상하냐면 얘는 전망이 없어요. 전망이 꽝이에요, 꽝. 커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애널리스트가. 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 20년도에 피크를 치고 나서 1,500억을 하고 나서 21년 1,300억으로 줄었어요. 22년 400억으로 줄었고 23년도에 돌아섰어요. 800억으로. 그럼 24년, 25년 올라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이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이 3개 분기까지 합산을 해보게 되면 실적이 얼마가 나오냐? 1,595억. 계산 겁나 빠르죠? 맞나? 398에 499, 868에 699. 대충 1,595, 96. 요거. 8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게 최고 실적을 내네요. 그죠? 그 다음 부분들에 있어서 볼게요. 요거는.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봅시다. 일봉이와 월봉이와 주봉이는 하나입니다. 자, 월봉 정배열 초입 들어갔어요. 주봉이 정배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봉이 신고가예요. 아, 따라 들어가기 겁납니다. 결론은 저도 없습니다. 자, 눌림 줄 때 한번 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20년, 18년도 때에 큰 시세가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3년, 24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 왜 올라갈까요? 현대엘리베이는 요거는 이슈를 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예요. 깔끔하죠? 실적의 턴어라운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선. 대북. 요거죠. 자, 여기서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으쌰 뭐 탄핵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최장 6개월. 최장. 그리고 나서 으쌰 선거 2개월. 최장 8개월입니다. 근데 과거의 예를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 계셨죠? 3개월 걸렸고요. 2개월 걸렸어요. 그럼 보통 3개월에 마무리가 된다 치고 마무리가 돼서 선거를 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치러야 돼요. 그럼 최장 5개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분기 정도엔 팔아야 될 것 같다고. 그럼 만약에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한 2분기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5개월이에요. 그러면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트럼프 당선자가 나 김정은이랑 친해, 잘 지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트럼프 당선자도 친북, 그리고 대선이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되면 그 지금 유력한 당도 친북. 그러면 친북의 대장은 현대 엘리베이예요. 얘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배열 초입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차트. 일봉과 주봉과 월봉 차트에 있어서는 정배열 구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라면 지금 몇몇 종목군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가장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뭐 세 종목 다일 수도 있고 한 종목만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나간 과거나 이런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똑같은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각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빠르게 와닿을 수 있어요. 실적 눈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차트를 보는 것도 눈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연간 실적을 한번 보세요. 연간 실적. 자, 아까랑 똑같이 응용해서 한번 봅시다. 22년도 기준으로 결산 기준으로 약 3조 3천억에 1659억의 실적을 냈습니다. 23년도에 4조 7천억을 했는데 350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24년도 보니까 490억의 매출도 뚝 떨어졌어요. 그죠? 리튬 가격 많이 떨어졌죠? 근데 25년도 전망은 1,600억. 26년도 전망은 3,300억. 늘어나고 있죠. 수익성이 악화됐던 요인이 뭐였었죠? 원자재를 너무나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죠. 자, 얘네들은 내년도에 실적이 올해죠.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건 뭐죠? 기저효과. 반도체가 그랬죠.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는 바닥을 쳤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당선자가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요거 급반등으로 그냥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폐지는 얼만큼만 폐지는 안 하고 그냥 반 깎을게 뭐 이런 식이 나온다든가 뭔가 확정적인 얘기가 나와버리게 되면 오히려 바닥은 빨리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전기차는 성장 산업이에요.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과거 스마트폰은 2003년도에 피크를 찍고 죽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은 2003년도 4년도에 피크를 찍고 그때는 이미 침투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 전기차의 침투율은 50%도 안 돼요. 한참 모자랍니다.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기차에 대한 얘기들만 계속 하는데 ESS 들어갑니다. 드론 들어갑니다. 많은 곳에 들어가요. 근데 왜 전기차가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할까요? 요거는 생각해 볼 일인 것 같고요. 제가 방송 말미에 2차전지 섹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흐름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매도를 할까 봐 사실 좀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2차전지 섹터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투자적인 마인드로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35만 원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35만 원이면 지금 자릿에서 120%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이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면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시면 좋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계속 출연하고 있죠. 서울경제 온 지 이제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좋은 종목군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교육도 시켜드릴 거예요. 탐방에 대한 부분들 다녀오면 말씀도 드릴 거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